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탄소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P455라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료라고 볼 수 있는 수소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님을 보면은 주가도 그렇지만 정말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워낙 깊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P455 하면서 수소를 여러 군데 충전소를 두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지적해 주시죠. 예, 그 주식시장에서는 2035년부터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탄소가 나오는 승용차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걸 예상을 했고요.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두겠다는 것, 이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3번이 튀어나옵니다. 3번이 뭐냐 하면은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저 3번은 예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은 석유도 이제 북해산 브렌트라는 이제 브렌트도 이제는 고갈되어 가기, 석유도 고갈되어 가고, 그 다음에 전기차 같으면 리튬이라든지 코발트가 핵심인데 리튬하고 코발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제3의 대안으로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원가 절감을 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있는 게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물에서 수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유럽은 제3의 대안으로 수소를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들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150km라 그러면 뭐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짧은 거리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 주식은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은요 재밌고, 테슬라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수소 관련주를 설명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그림 보시면은 170배가 올랐습니다. 670조가 됐는데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죠. 근데 테슬라가 재밌는 게 170배가 한꺼번에 오른 게 아니고 2013년도에 10배, 그리고 작년에 17배가 올랐습니다. 재밌는 게 2013년도에 10배 올랐는데 그때 당시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연간 매출액이 2천억 원. 지금처럼 40조 아닙니다. 2천억 원이고 전기차를 몇 대 팔았냐면 21만 대, 20만 대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지금 300만 대씩 팔리지 않습니까? 70%를 테슬라가 가거든요. 그러면 21만 대 팔렸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테슬라 하면서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CATL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죠. 앞에 설명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응급제,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쪽 양극재 기업들이 또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갔지만은 과거에 보면 전기차 같은 기업은 2013년도에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물으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 수소차 관련주는 이미 10배, 15배짜리가 이미 두 군데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은 수소 발전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15배가 나가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15배. 어떤 기업이죠, 그게? 그러니까 뭐 사라는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 들어보면은 탄소 섬유 쪽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 수소 발전기 쪽에는 이제 두산 P53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소차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움직이듯이 수소 생산을 하는 기업들, 발표하는 기업들, 투자하겠다는 기업들, 그 다음에 수소차를 만드는 기업들, 스택을 포함해서 이 두 군데에 집중할 수 있다 봅니다. 지금까지는 유통하고 수소 발전에서 15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 생산을 누가 하겠다 그러냐면, 예를 들면 발표한 기업들 보면 아까 돈 많이 벌고 있는 케미칼 기업 아닙니까? 롯데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수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고 있죠. SK그룹, 하나그룹, 맞습니다. 이렇게 4대 그룹이 하고 있고, 수소차 쪽은 현대차 그룹이 제일 열심히 하고요. 수소차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당연 독보적으로 1등인데, 제가 볼 때는 수소차가 조금 더 붐을 만들려면 유럽에서 이렇게 수소 쪽에 이렇게 테슬라처럼 이런 형태의 기업들,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현재 수소를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차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수소 생산을 하는 기업들, 조금 긴 그림을 보더라도 비즈니스 모델만 하면은 8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저는 지금이다 보고 있고, 수소차 그룹들,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들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전기차까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수소차를 딱 내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 하면 풍력 놔두고 태양광 놔두고 무슨 수력 다 놔두고 유도키 수소 충전소 설치하겠다고 딱 유럽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제 앞으로 수소차에는 어떤 이슈로 작용할지 그것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하나를 그 관심 있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수소 체인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수소가 7,200만 톤이 나와요. 그걸 꼬박이 오를 하시면요, 3억 5천만 대분이 3억 5천만 대분이 수소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죠. 탄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원자력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동을 시켰어. 아모니아 토는 거를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분해를 해서 수소로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석유차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석유 너무 높은 가격 지불하고 있고, 전기차도 보면은 미국은 석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기차도 리튬이라든지 코발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를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네요. 대표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저는 이제 국회를 지나가니까 보거든요. 수소 충전소.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소 충전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00개소를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유럽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150km당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유럽 연합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제 법안이 되는데, 수소는 한 번 충전을 하면 600km를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150km면 충분합니다. 지금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기차는 예, 단거리용에 적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장거리용 출력이 높은 데는 수소차다. 그래서 병존하는 전략을 유럽이 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수소 생산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요.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 가격이 좀 더 비싼가요? 전기차는 많이 있는데 수소차는 별로 없어요. 자, 마지막 질문은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는 수소차 만드는 기업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버무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붐을 좀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쪽에서는 1등이 어디입니까? 테슬라. 2등이 어디입니까? 르노. 3등이 어디입니까? 폭스바겐. 근데 수소차 쪽에서는 10,000대 정도 팔린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등이 90% 넘어가는 게 현대차입니다. 2등이 도요타, 혼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에서 수소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제대로 된 수소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붐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생산은 지금 현재 7,200만 톤이 생산하고 3.5억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다. 그 탄소를 만들고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다 보고 있고, 수소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2030년부터는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보다 한 3배 정도 이상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하고도 많이 결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주에 있는 서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하고 남유럽, 그 다음에 풍력은 북유럽,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이쪽 칠레 이런 데는 태양광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전기 가격이. 그래서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수소는 결국 수소차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많이 구성하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조금 그림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 유럽 피포 55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수소 기업을 관심을 가져야 되며, 특히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장 기업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총괄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나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심 기업을 수소 생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근데 수소 생산이 비즈니스 모델만 되면은 670조짜리 테슬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을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 향후 중차적인 수소 생산 기업, 예를 들면 뭐 롯데, SK, 포스코, 한화 이런 쪽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하는 기업들. 왜냐하면 이게 고압가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압력을 견디는 기업들. 그 다음에 수소차 기업들은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그룹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수소 발전 쪽.
이런 체인 쪽에 그러니까 스택에 들어갈 때 핵심 부품은 또 어디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소부장 쪽.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짧은 그림보다는 조금 긴 그림으로 제가 지금부터 보시면은 이미 수소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한 걸음 더 안에 들어가서 그 연료 전지라든가 혹은 뭐 생산 저장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기업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예, 지금 도표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연료 전지 쪽이라든지 생산 저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저게 이제 스택에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스택에 보면 수소를 전기를 만들 때 MEA가 들어가요. 그럼 MEA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는 수소에 굉장히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수소 생산, 수소차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생산에 관련된 효성그룹과 수소차에 관련된 현대차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소 생산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라든지 네. 롯데, 그렇죠. SK라든지 네 개 기업, 네 개 SK를 그룹. 하나라든지 맞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소 산업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분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